서울의 하늘 아래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밤. 그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낡은 옥탑방에서 이서진은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월세 30만 원짜리 그녀의 작은 왕국이었다. 방은 비좁고 가구는 낡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은 소박하지만 정갈한 품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고독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사랑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가진 무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 낡은 우편함에서 꺼내온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배달된 10주년 고등학교 총동창회 초대장이었다. 고급스럽고 반짝이는 종이 위에는 성공한 동창들의 이름과 화려한 직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 장소, 넥서스 타워 스카이 라운지. 서진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넥서스 타워,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올린 그의 꿈이자 유산이었던 바로 그 건물. 그리고 지금은 서류상으로 그녀의 소유인 바로 그곳. 초대장은 그녀의 잊고 있던 과거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즐겁지만은 않았던 잿빛의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다. 언제나 조용했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그녀를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었던 최유라는 은근히 경멸했다. 유라의 세계에서 서진의 조용한 존재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더 거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의 희미한 기억보다 더 아프게 그녀를 찌르는 것은 졸업 직후에 닥쳐왔던 거대한 비극이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격렬한 통화 소리.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의 분노와 배신감의 참목소리. 상대는 그의 친동생, 즉 그녀의 작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폭우가 쏟아지는 강원도 산길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보았다. 슬픔을 연기하는 작은 아버지의 눈빛과 그의 곁에 서 있던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 오강민의 아버지가 나누는 은밀한 눈빛 교환을. 18살 소녀였던 그녀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던 그 혼돈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그의 충직했던 김 비서님을 통해.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서진아,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바로 나서지 마라.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 탐욕스러운 늑대들이 그의 모든 것을 물어뜯으려 할 것을 알고 있었다. 평범하게 살아라. 네 힘으로 땀 흘려 돈도 벌어보고 작은 것에 행복도 느껴보면서 사람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먼저 배워야 한다.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때가 된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네 것을 되찾을 힘과 지혜가 생길 것이다. 그 약속이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 온 신념이었다. 그녀가 이 낡은 옥탑방에서 사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녀만의 수행이자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다시 동창회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최유라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다른 동창들의 얼굴들. 그들은 아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가기로 결심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과실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10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자신이 과연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그들의 경멸과 조롱 앞에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마주하기 위한 그녀만의 출정식이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넥서스 타워의 찬란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에서 그 빌딩은 마치 신기루처럼 아득하게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옷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그러나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고이 간직해온 옷들이 잠들어 있었다. 옥탑방의 조용한 여인은 이제 자신의 과거가 기다리는 사자굴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넥서스 타워의 로비는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화려했다.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빛났고 거대한 샹들리에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왕국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스카이라운지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성공에 대한 과시적인 대화들이 그녀를 덮쳤다. 10년 만에 열린 동창회는 학창시절의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사회적 지위를 저울질하고 과시하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들이 여기저기서 번쩍였고 손목에서는 값비싼 시계들이 오만한 빛을 발했다. 서진은 그 모든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하지만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처음에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알아봐줄 유일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시오진아,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 그녀의 유일한 친구, 김동현이었다. 그는 다른 동창들과는 달리 편안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으로 조금은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고맙다. 동현이 진심으로 반갑게 웃었다. 너도 왔네. 서진의 입계도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의 짧고 진솔한 대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의 냄새를 맡은 최유라가 그녀를 발견했다. 유라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몇몇 친구들을 거느린 채 여왕처럼 다가왔다. 그녀의 미소는 예리한 칼날처럼 번쩍였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서진 아니니? 정말 오랜만이다.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은 서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값을 매기고 있었다. 여전히 참 소박하네. 소박하다는 그 말은 칭찬이 아닌 경멸의 다른 이름이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듣자 하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좀 힘들었다면서. 유라의 친구 중 하나가 동정심을 가장한 잔인함으로 물었다.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작은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 대답은 유라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과시할 기회를 주었다. 어머, 그래? 나는 우리 남편 사업 때문에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번에 새로 나온 외제차 뽑은 거 봤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럽으로 휴가 다녀왔잖아. 너도 가봤어야 하는데 정말 좋더라. 그녀의 모든 말은 서진을 휴밀리에이티드 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이었다. 바로 그때 젠틀한 목소리 하나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성공한 펀드 매니저가 된 오강민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유라를 말리는 척하며 나타났다. 최유라, 너무 그러지 마. 서진이는 원래부터 조용하고 진중한 친구였잖아. 그렇지, 서진아. 그는 서진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그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서진을 변호해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녀를 더 깊이 관찰하고 떠보기 위한 교묘한 수단이었다. 아버지의 배신 동맹이었던 오 사장의 아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차지하고 싶어 했던 넥서스 타워의 진짜 주인이 바로 눈앞에 이 조용한 동창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흥미로운 관찰을 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경멸과 가식적인 말들의 폭격 속에서 서진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방어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짧고 예의 바르게, 그러나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그 조용한 품격은 그녀의 방패였다. 그리고 그것은 반응을 기대했던 유라를 더욱 초조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서진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울리고 있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판단하는 거란다. 그녀는 지금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들은 그저 가련한 속물일 뿐이었다. 잠시 후 지정된 테이블로 이동하는 시간이 되었다. 유라는 보란듯이 서진의 팔을 끌어 자신과 강민, 그리고 가장 성공한 동창들이 모여있는 메인 테이블에 앉혔다. 그것은 그녀의 사회적 고문을 계속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였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유라는 서진을 향해 다시 한번 승자의 여유가 담긴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 라운드를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동창회의 분위기는 값비싼 와인과 음식, 그리고 속물적인 대화들로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메인 테이블은 최유라의 동무대였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최근 강남에 새로 산 빌라 이야기부터 올 여름에 다녀온 몰디브 휴가 이야기까지 자신의 부와 행복을 증명하는 모든 것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다른 동창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감탄사로 그녀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었다. 이서진은 그 모든 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요한 섬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대답만 할 뿐, 대부분은 조용히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그들을 관찰했다. 그녀의 그 반응 없는 태도가 최유라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했다. 그녀는 이서진의 완벽한 평정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초라함을 모두의 앞에 드러내고 싶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다. 유라는 부동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척하며 교묘하게 덫을 놓았다. 그런데 서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고양이처럼 아주 다정하고 상냥하게 물었다. 너는 어디 살아? 아까 작은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했지? 힘들겠다. 요즘 서울 집값 장난 아니잖아. 전세 사기도 많다던데.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시끄럽던 테이블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거대한 돋보기처럼 서진에게로 집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계급을 모두 앞에 까발리려는 공개적인 신문이었다. 서진은 이것이 덫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거나 화제를 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다. 사람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먼저 배워야 한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울렸다. 그냥 작은 옥탑방 살아. 한 달에 30만 원짜리. 찰나의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여기저기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곧 노골적인 조롱과 가식적인 동정심으로 바뀌었다. 어머, 옥탑방? 드라마에서나 보던 건데 낭만적이다. 30만 원. 와, 서진이 정말 알뜰하게 사네. 대단하다 정말. 그들의 모든 말은 경멸이라는 칼날을 알뜰하다, 낭만적이다 와 같은 단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최유라는 마침내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서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떻게 서진아?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진작 말하지. 내가 용돈이라도 좀 챙겨줄 수 있었는데.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숨기고 그래. 용돈. 그 한마디는 서진의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난도질하는 행위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지금까지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김동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최유라, 너 말 다 했어.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니야. 서진이가 얼마나 멋지게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처럼 부모 돈이나 남편 돈에 기생하는 애들은 평생 이해 못할 거다. 하지만 그의 정의로운 분노는 다수의 조롱 앞에 무력했다. 유라와 그녀의 친구들은 동현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어머, 정의의 사도 나셨네. 돈 안 되는 다큐멘터리 찍어서 너나 잘 살지 그래. 동현은 그들의 비아냥에 맞서려 했지만 서진이 그의 팔을 조용히 잡아막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괜찮다는 듯이 희미하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서진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의 내면은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실망감과 함께 그들의 본성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의 유치함, 그들의 불안감, 그리고 그들의 천박함. 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쳐 주려 했던 세상의 한 단면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 평온해 보였던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차가운 강철 같은 무언가가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소동이 잦아들고 유라는 마침내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진을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믿었다. 오강민은 그런 유라의 유치함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는 서진의 얼굴을 흥미롭게,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저 여자는 대체 뭘까? 저 평온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서진은 스카이라운지의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발 아래로 그녀의 도시가, 그녀의 빌딩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보란듯이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표정은 그 누구도 읽을 수 없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굴욕은 끝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최유라의 굴욕적인 용돈 발언 이후 테이블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흘러갔다. 유라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고 다른 동창들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서진에게 애써 동정하는 척했다. 서진은 그 모든 위선적인 풍경의 중심에서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최유라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오강민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싶었던 오강민은 화제를 자신의 사업 이야기로 돌렸다. 그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요즘 강남에 괜찮은 빌딩 하나 인수하려고 최종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는 스카이라운지 전체를 손으로 한번 휘저었다. 바로 이 넥서스 타워 말입니다. 조만간 제가 이 빌딩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최유라와 다른 동창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500억을 호가하는 강남의 랜드마크 빌딩을 인수한다니. 그들은 오강민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넥서스 타워의 총지배인이었다. 그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띤 채 곧 이 빌딩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VIP 손님 오강민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강민 대표님,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시는지요?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그의 극진한 태도는 오강민의 어깨를 더욱 으쓱하게 만들었다. 아, 박 부장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배인은 강민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예의상 테이블에 앉은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테이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서진에게 닿는 순간 그의 프로페셔널했던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가 이내 순수한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오강민이고 뭐고 눈앞에 VIP 손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는 황급히 한 걸음 물러나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이서진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이 완벽하게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심과 공포심이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오셨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예를 갖춰 모셨을 텐데 이렇게 누추한 자리에 회장님, 그 한마디에 테이블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최유라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승리자의 미소가 그대로 박제된 듯 굳어버렸다. 가장 충격받은 것은 오강민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인 지배인과 여전히 평온한 표정의 서진을 번갈아 보았다. 회장님, 박 부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쪽은 내 고등학교 동창인 이서진 씨인데. 자네 사람 잘못 봤어. 지배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 대표님. 제가 사람을 잘못 볼 리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시는 이 넥서스 타워의 주인이신 이서진 회장님이십니다. 폭탄이 터졌다. 회의실만 한 스카이라운지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카메라는 동창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는다. 공포와 경악으로 무너져 내리는 최유라의 얼굴. 점차 상황을 이해하며 기쁨과 통쾌함으로 빛나는 김동현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강민.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자신의 거대한 계획 전체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것을 깨달은 자의 차가운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서 이서진은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잔 너머로 넋이 나간 오강민의 눈을 마주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사냥꾼은 자신이 처음부터 호랑이의 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착샨 로아이, 자일라 숑사잉, 뇌수다 주악 포이바이, 완항시익 맛나로이 수엉, 추엉빈, 넥서스 타워 총지배인의 그 한마디는 화려하고 소란스러웠던 동창회장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그 완벽한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허리를 굽힌 지배인과 여전히 와인잔을 든 채 평온한 표정의 이서진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이 모든 소동의 주인공인 최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말도 안 돼. 회장님? 이서진이 회장님이라고? 박 부장, 당신 미쳤어? 얘가 어떤 애인 줄 알아? 한 달에 30만 원짜리 옥탑방 사는 거지란 말이야. 그녀의 완벽했던 교양과 우아함의 가면이 벗겨지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녀에게 더 이상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인 지배인을 향해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부장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권위. 그것은 그 어떤 설명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다. 지배인이 허리를 펴고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곁에 섰다. 서진은 그제야 차가운 시선으로 최유라를 돌아보았다. 최유라, 10년 전에도 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더니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테이블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진을 비웃고 동정하던 동창들이 이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첨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CEO, 서진아,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린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 맞아. 옥탑방은 분명 깊은 뜻이 있었을 거야. 역시 이서진이야. 그들의 위선은 역겨울 정도였다. 그들은 이제 최유라를 비난하며 서진의 환심을 사려 애썼다. 권력의 방향이 바뀌자 기생충들은 숙주를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김동현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넋을 잃고 서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야, 이서진, 너 정말 최고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의 웃음은 진정한 우정의 승리를 축하하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 희비극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바로 오강민이었다. 그는 다른 동창들처럼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얼어붙은 채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넥서스 타워에 베일에 쌓인 소유주. 수개월간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연락이 닿았고 자신의 모든 인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던 그 정체불명의 인물. 그게 바로 이서진이었다고? 그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술에 취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박 회장의 사라진 딸. 그는 그저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했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착각을 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최악의 방식으로 자신의 상대를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모든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서진은 아첨하는 동창들을 조용히 물리치고 오강민에게로 걸어갔다. 그녀가 다가가자 테이블의 모든 소음이 다시 멎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오강민 씨, 당신이 이 빌딩을 사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는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유산과 복수를 건 두 재벌 2세의 차가운 전쟁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오강민은 잠시의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자신의 포커페이스를 되찾았다. 그는 비즈니스맨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서진 회장님, 세상 참 좁군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전투를 약속하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서진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번 라운드에서 이겼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아버지의 명예와 정의를 되찾기 위한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다. 그들 주위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창들의 얼굴이 배경처럼 흐릿하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샥션로아 국진 특수밭 자오트롱 슈옹섹스 총색가. 동창회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대한민국 사교계와 비즈니스계는 발칵 뒤집혔다. 10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넥서스 타워의 주인이 바로 비운의 죽음을 맞았던 박 회장의 숨겨진 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허름한 옥탑방에서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기자들은 그녀의 행방을 쫓았고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요동쳤다. 이 모든 소문의 중심에서 최유라는 하루아침에 사교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강민이었다. 그의 사무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넥서스 타워 인수는 그의 회사의 미래를 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 실패는 단순한 사업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신이 1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드는 재앙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불안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계집애가 박 회장 성격을 그대로 닮았어. 보통 내기가 아닐 거다. 싹을 잘라야 해.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은 강민의 눈에 살기를 불어넣었다. 며칠 후 강민은 넥서스 타워의 최고층, 이제는 이서진의 집무실이 된 바로 그곳을 찾았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동창회에서의 무례를 사과하며 자신은 그녀의 정체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조건의 새로운 인수 제안서를 내밀었다. 상호 이익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달콤한 말과 함께, 하지만 그의 앞에는 더 이상 고등학교 시절의 조용한 소녀가 앉아 있지 않았다. 서진은 아버지의 충직했던 김 비서의 보좌를 받으며 이미 완벽하게 이서진 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의 제안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오강민 대표님, 저는 이 빌딩을 팔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빌딩은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심장이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10년 전 제 아버지의 심장을 먹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민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이 회장,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위험하게 속삭였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어. 10년 전, 당신 아버지처럼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의 야망과 아버지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켰다. 그녀 역시 이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는 이제 아주 잘 알게 됐어요. 그녀는 화면을 돌려 강민에게 보여주었다. 그 화면에는 강민과 그의 아버지가 지난 10년간 조성한 불법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데이터가 떠 있었다. 바로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바로 그 돈의 흔적이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당신들이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그 화려한 성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 이제부터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강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경멸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소녀. 그녀는 지난 10년간 옥탑방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배우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나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싸움에 내몰린 짐승의 살기만이 가득했다. 서진은 그가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다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옥탑방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하늘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 있었다. 아버지와의 약속은 이제 수동적인 배움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능동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오강민과의 전쟁은 서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저분하고 격렬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오강민과 그의 아버지는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서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언론을 매수해 그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으며 아버지의 충직했던 주주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난 10년간 서진은 그저 옥탑방에서 조용히 숨어만 지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읽는 법을 익혔다. 아버지의 오랜 충신이었던 김비서의 조력과 함께 그녀는 오강민의 모든 공격을 한 수 앞에서 예측하고 막아냈으며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마침내 서진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규모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오강민과 그의 아버지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진이 궁지에 몰려 항복 선언이라도 할 것이라 기대하며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단상 위에 선 서진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고 당당했으며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복잡한 경영 데이터나 재무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남자의 꿈에 대한 이야기, 그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를 배신했던 동생과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녹음해 두었던 독백 파일이었다. 그 파일에는 동생과 친구의 배신을 알게 된 그의 절망감과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정황, 그리고 딸인 서진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진아, 이 아비는 틀렸다. 돈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었구나. 부디 너는 돈의 주인이 되되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진짜 유산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오강민과 그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검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10년간의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모래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넥서스 타워는 새로운 주인을 맞아 안정을 되찾았다. 서진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그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넥서스 타워의 스카이 라운지.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고요했다. 서진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김동현과 함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동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제 그 옥탑방에서는 이사 나오는 거지? 이 멋진 펜트하우스가 이제 진짜 내 집이잖아. 서진은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밤하늘의 그 어떤 별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옥탑방이 좋아. 그곳에서는 하늘이 더 가깝거든.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원했던 것은 부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부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회사를 이끌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녀의 작은 옥탑방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서 땀의 가치를 배우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녀만의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발 아래 펼쳐진 보석 같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서진은 이제 옥탑방의 초라한 세입자도 넥서스 타워의 고독한 주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만의 하늘을 가진 온전한 이서진이었다.